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K-POP 데몬헌터스의 성공을 분석하는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기사에 달린 중국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중국은 K-POP 데몬헌터스의 성공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유는 중국에서 최근 가장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 너자2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으로 너자2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한 영화로 남아있지만 그 수익의 98%가 중국 내에서 나왔고 나머지 2%도 대부분 각국의 화교들에 의해 발생한 수익입니다. 한마디로 너자2는 중국인들만 보고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 영화가 박스오피스에서 엄청난 결과를 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처음에 K-POP 데몬헌터스라는 너무나 노골적인 제목 때문에 반감을 가지고 이 영화를 문화도용이란 억지로 폄하하려 했지만 지금은 그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할 정도로 전 지구적인 신두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국이 문화도용이란 단어를 꺼낸다면 전 세계인으로부터 열등감에 쪄들었다는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중국의 기사나 반응에서 문화도용이란 단어가 쏙 들어가고 이 영화의 히트 소식과 성공 분석 그리고 부러워하는 댓글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이 영화의 성공을 분석하는 중국 언론의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기사에 ACG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ACG는 애니메이션, 코믹스 앤 게임의 약자로 중국어권과 동아시아의 일부 하위 문화에서 사용되는 의미입니다. 고정관념이 지속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악귀들이 한류의 영향을 받으면 노래와 춤으로 데뷔하기 위해 걸그룹을 결성해야 합니다. 2월 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헌터스에서는 무대 위에서 빛나는 톱 아이돌들이 무대 밖에서는 세상을 지키는 데몬헌터로 변신합니다. 악당들조차 보이그룹으로 포장됩니다. 줄거리가 이미 모든 사람의 불량영화 레이더에 불을 지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영화를 보고 싶어 합니다. K-POP 데몬헌터스는 넷플릭스 공개 후 나흘 만에 전세계 영화 차트 1위를 차지하며 41개국 국가 및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상대로 이 영화의 서사적 리듬과 논리는 명백한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매혹적이며 대조적인 캐릭터와 수준 높은 시각 및 청각적 표현은 관객들의 공감을 얻으며 국내의 플랫폼에서 수많은 2차 창작 및 재창작을 이끌어냈습니다. K-POP 데몬헌터스의 폭발적인 인기와 더불어 최근 K-POP은 게임계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전 게임과 걸그룹의 콜라보레이션 소식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ACG를 휩쓴 한류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K-POP과 ACG는 모두 젊은 세대의 대중문화로 그 확산은 필연적으로 융합과 충돌을 동반합니다. K-POP 데몬헌터스는 바로 이러한 두 장르의 케미스트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서사적 리듬과 논리의 허점, 인기 아이돌의 비밀스러운 사랑에 대한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줄거리는 제쳐두더라도 소니 애니메이션이 제작하고 한국인 감독과 창작자들이 참여한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헌터스는 여전히 K-POP 문화를 비교적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인터뷰에서 영화 속 데몬헌터 걸그룹과 사자보이즈가 각각 한국 K-POP 그룹의 여러 특징을 결합하고 있으며 캐릭터의 개성, 분장, 의상 등에서도 실제 아이돌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캐릭터들은 팬들에게 데자뷰를 선사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캐릭터 안에 자신들의 아이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전체에서 가장 돋보이는 무대 부분에서는 춤 동작, 무대 카메라 움직임, 음악 공연 등 모든 부분에서 한국적 정치가 가득합니다. 이 영화의 핵심 오리지널 트랙들은 테디박, 블랙레이블, 린다그랜 등 유명 K-POP 프로듀서들이 제작했습니다. 하위시던의 강렬한 드럼 비트와 이국적인 분위기는 블랙핑크 특유의 감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테이크다운의 멜로디컬한 벌스와 중독성 있는 후렴구 또한 K-POP 음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합입니다. 캐릭터 댄스는 각국의 리듬과 스타일에 맞춰 세심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데몬헌터즈의 댄스는 칼을 휘두른 동작과 같은 K-POP 댄스 기법을 접목하여 아이돌과 전사라는 캐릭터의 이중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카메라 무브먼트, 프레임 추출, 프레임 스킵 렌더링 기술을 더해 퍼포먼스의 매력과 임팩트를 극대화합니다. K-POP 공연은 본질적으로 시각적인 매력을 중시하는데 애니메이션이라는 독특한 매체 덕분에 영상은 더욱 눈부십니다.
정교한 음악 제작과 어우러져 최고의 시각적 경험을 선사하며 관객들은 대본의 허점을 간과하고 IMDb와 더우반에서 각각 7.8점과 6.7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받으며 K-팝 데모넌터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빌보드,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등 다양한 음악 차트에서 몇몇 삽입곡이 1위를 차지하며 K-팝 보이걸 그룹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인기는 K-팝의 세계적인 영향력에서 비롯됩니다. 2023년 글로벌 뮤직 리포터에 따르면 K-팝은 전세계 음악산업 매출의 7%를 차지했습니다. 2024년 가장 많이 팔린 앨범 20장 중 17장이 K-팝 아티스트의 앨범으로 상위 10위를 차지했습니다. K-팝 산업의 현재 규모는 고도의 상업화된 운영 방식을 통해 형성된 팬 경제 덕분입니다. 트레이닝부터 데뷔까지 아티스트의 모든 발전 단계는 팬 참여를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소비를 보장하도록 섬세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처럼 성숙하고 탄탄한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K-팝은 단기간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의 등장은 계층 간의 장벽을 허물었고 문화적 통합과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K-팝과 ACG라는 두 젊은 문화의 교차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K-팝과 ACG의 결합은 호환성과 사용자 수용도가 비교적 높아 영향력 확대, 사용자 전환, 매출 증대라는 시너지 효과를 촉진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문화 간의 만남이 예상되지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경 간 협업의 참신함은 점차 사라지고 이후 협업의 형태, 내용, 운영은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중국 네티즌 반응입니다. 매우 귀여운 영화, 마치 실제 걸그룹이 찍은 컨셉 홍보 영상 같았어. 한국은 K-팝, 일본은 애니메이션, 중국은 다큐멘터리밖에 못 만들죠. 우리나란 맛있는 음식이 많잖아. 중국은 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한 문화유산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중국 본토에는 없고 과거에 홍콩이 반짝이는 문화가 있었지. 문화 수출은 한국에 비교가 안 되지. 중국이 잘하는 건 타오바오 쇼핑이나 모바일 지불 앱 정도일까? 미국이 K-팝과 다른 한국 문화를 억지로 끌고 해외 수출하는 기분이 든다. 노래는 좋았지만 스토리나 캐릭터가 너무 부실. 이런 건 너무 전형적인 한국 문화 수출 느낌이 들고 있어. 한국에 K-팝이 있다면 중국은 무협소설? 우리나라는 고대 문화, 유명한 서적들과 역사 모두가 다 뛰어나다고. 중국이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건 자본이 아닐까? 문화는 K-드라마, K-팝으로 한국이 엄청나게 강하지만 중국을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게 하나 있지. 바로 인구. 한국이 절대 중국을 따라올 수 없는 건 바로 베끼는 능력이야. 걸그룹이 슈퍼히어로가 되어서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 한국 문화 팬이 아니면 아마 보기 힘들 듯 생각했는데 전 세계가 한국 문화 팬이었어. 애니 K-팝은 다 문화적인 거잖아. 발전 정도와 경제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거지. 중국은 아직 발전 중인 국가라서 원작 보호도 못 받아서 이런 쪽으로는 실력을 갖출 수가 없어. 파운드리아 산업사슬 같은 2차 산업이 매우 완전한 편이지. 쿵푸, 아시아의 쿵푸 영화는 다 중국이지. 그래서 쿵푸 팬더를 미국이 만들었잖아. K-팝하고 애니는 다 현대문화에서 나온 거야. 만약 전통문화를 얘기하면 우리가 훨씬 뛰어나지. 사람들은 이런 중독성 강한 리듬의 애니메이션이면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것 같아. 솔직히 중국도 한한령이 아니었다면 K-팝의 노예가 됐을 거야. 이 영화 생각보다 재밌었어. 음악도 좋았고. 중국 문화의 대부분은 아직 전통 문화에 기초하고 있어. 현대문화 쪽은 한국의 그런 분야와 대응하는 게 정말 생각이 안 나. 너무 슬프네. 특히 현재 엔터 문화 같은 건 너무너무 약해.
나쁘지 않았어. 깔끔하고 세련된 한류 엔터테인먼트 작품이야. 스토리가 좀 빤한 것이 단점이지만 그 외에 모두 괜찮았어. 이런 작품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K-팝의 영향력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스토리가 뻔하고 전개가 좀 억지스러웠지만 그래도 노래와 춤이 괜찮았어. 또 한국 문화가 많이 들어간 듯. 아이고, 문화 방면에서는 확실히 없어. 다 역사적인 거지. 솔직히 지금은 한국 영화나 K-팝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 난 너무 좋았어. 극장에서 개봉해도 좋을 것 같아. 그림체도 음악도 너무 좋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 스타일. 스토리는 단순하지만 소재가 재밌었어. 웃기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눈물도 났고. 강력 추천. 여성 가수의 노래도 너무 좋았고 애니 비주얼도 아주 훌륭해. 지금까지 참았던 K-팝을 다시 듣기 시작했다. 다 예측 가능한 이야기지만 음악 캐릭터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어. 노래는 너무 좋았고 보이그룹도 진짜 잘생겼어. 너무 매력적이야. 한국 문화가 가득하고 액션과 노래가 어우러져서 애니메이션이 너무 신남. 제목을 듣고 너무 과장된 홍보에 충격을 받았어요. 유치하고 촌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중국인들 평가에 배신감을 느꼈어요. 이 영화는 개봉 직후 전세계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평점은 다소 편향된 느낌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음악은 역동적이고 캐릭터들은 지나치게 멋지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웠으며 3D 애니메이션에 녹아든 2D 표정 연기는 흥미로웠습니다. 스토리는 전형적인 할리우드식 구성으로 놀라움이나 좌절을 전혀 없었습니다.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스의 노래는 모두 스포티파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중국 본토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까치였네요. 전 까마귀인 줄 알았어요. 호랑이 무늬는 새의 그림 같네요. 정말 재밌는 큰 고양이네요. 마지막 보스전은 좀 엉성했어요. 걸그룹 여자애들 3명 다 귀엽고 노래도 꽤 좋은데 보이그룹은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좋아하나요? 너무 기름지잖아요. 와, 이거 꼭 봐야 해. 진짜 다 내려놓고 미라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화면에 나오는 매 순간을 싹 다 먹어치웠어. 농담 아니야. 내 평생 본 애니메이션 영화 중 단연코 가장 놀랍고 아름답고 입이 떡 벌어지는 영화야. 완전 푹 빠졌어. 지금 당장 봐. 후회 안 할 거야. 라이엇이 K-데이 아이디어를 표절했다고 고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최고예요. 완전히 멋진 거의 3D 애니메이션 외에도 바로 사로잡는 멋진 배경 스토리, 그리고 음악, 와, 실사 뮤지컬이 가까운 무대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에서 한다면 바로 보러 달려갈 거예요. K-팝 데모넌터스는 제가 본 영화 중 최고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사촌들에게도 소개했는데 우리 모두 매일같이 일상처럼 보고 있어요. 저와 여동생, 그리고 사촌 여동생은 사촌 동생 첫 생일에 헌트릭스 의상을 입고 갔어요. 이 영화는 제가 본 영화 중 최고였고 앞으로도 계속 최고일 거예요. K-팝 데모넌터스 영화가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꽤 괜찮아 보여. 테크닉은 꽤 좋고 이런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출연하는 보이밴드가 너무 기름지고 노래는 좋은데 끝까지 못 봤어요. 중간까지 봤는데 그냥 그래요. 사실 초반은 정말 그래요. 한국 대중음악 제작은 중국보다 확실히 훨씬 뛰어나다. 사실 K-팝 음악도 정해진 공식이 있지만 좀 더 중독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해요. 진짜 놀라운 건 안무예요. 저는 한국 음악이 중국 음악보다 훨씬 더 유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류 팝 음악은 아마도 여전히 과거 세대의 올드한 미국 음악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화를 여러 번 봐도 질리지 않아요. 음악, 액션, 스토리, 캐릭터, 애니메이션 스타일, 비주얼, 특히 사운드 트랙까지 완벽 그 자체였어요. 소니는 최근 몇 년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는 막을 수 없는 애니메이션의 재앙이 되었죠. 이제는 K-팝을 등에 업고 영리하게 제작했습니다. 속편이 정말 기대됩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걸작입니다. 디즈니가 좋은 영화를 내놓기를 몇 년이나 기다린 끝에 이 영화가 뜬금없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본 영화 중 단연 최고라고 말하고 싶네요. 애니메이션부터 음악, 스토리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이라 누구에게나 강력 추천하고 싶고 속편도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극장 개봉은 확실합니다. 미국 최고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중 하나에서 만든 고퀄리티 K-팝 뮤지컬이라는 참심함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요즘은 독창성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음악과 애니메이션은 최고예요. 전투 장면과 전반적인 테마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를 사로잡기에 딱 맞는 요소들이에요. 정말 좋아요. 어느 날 무슨 소란인지 한번 보려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영화도 반복 재생되고 앨범도 반복 재생되고 있어요. 2시간짜리 영화라도 더 길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매일매일 보고 싶어요. 음악은 완전 K-팝 그 자체예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예요. 다음은 왜 중국은 K-팝을 10년 동안 금지하고 있나란 게시글에 달린 중국 영어권 네티즌 반응입니다. K-팝이 금지되어 있나요? 만약 금지되었다면 그들은 확실히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K-팝 쓰레기가 도처에 널려 있는데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똑같이 말하려고 했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 동네 쇼핑몰에서 K-팝 댄스 경연대회가 열렸고 아내 친구 몇 명이 동네 노래방에서 K-팝 히트곡을 불렀어요. 춤 동작까지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죠. 옷가게에서도 K-팝이 자주 들립니다. 그래서 금지된 노래라도 전혀 강제되지 않은 거죠. TV 매체에 방영될 수 없고 콘서트도 한동안 금지되었습니다. 한국 국민 비자 발급 불가, 팬클럽 활동 정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K-팝 레이블 중 한 곳의 주주입니다. 이게 훨씬 더 말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K-팝에 휩싸일 테니까요. 중국 젊은이들 중 실제로 TV를 시청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웨이보는 실제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는 K-팝 팬클럽을 금지했고 바이두도 몇 가지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끔 K-팝을 듣지만 솔직히 열성적인 팬들은 싫습니다. 어떤 팬클럽들은 팬들이 가짜 계정을 만들도록 부추겨서 자기 아이돌이 실제보다 더 인기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K-팝이 좋은 음악과 춤을 만드는 건 인정하지만 그들의 사업 모델은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맹목적으로 자기 아이돌을 옹호하려는 좀 독선적입니다. 네, K-팝 팬덤은 정말 대단해요. 새로운 건 아니지만요. 저는 일본인인데 일본에서는 J-팝 아이돌들이 꽤 오랫동안 그런 걸 해왔잖아요. K-팝이 그 병을 국제적으로 퍼뜨렸을 뿐이에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웨이보의 팬 계정이 너무 많아서 좀 짜증나거든요. K-팝은 한국 음악의 한 장르인 코리안팝의 약자입니다. 노래가 한국적인 한 인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국팝 음악에서 인종은 중요하지 않듯이요. K-팝과 그에 따른 K-드라마는 수출 지향적인 사업 모델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계가 아닌 K-팝 스타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블랙핑크 리사는 태국인이고 트와이스 쯔이는 대만인입니다. 콘서트와 팬 이벤트는 금지되었습니다. K-팝 투어는 수년 동안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전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 자금이 한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불법적으로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고 들을 수 있었고 콘서트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국외로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콘텐츠 자체는 분명히 합법적입니다. 비디오 웹사이트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모두 시청하거나 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V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쇼핑몰마다 K-팝이 들리고 심지어 국가기관을 따르는 미디어 플랫폼에서도 여전히 K-팝을 스트리밍합니다. 네, 저는 방금 난징, 상하이, 청두에서 왔는데 어디를 가든 K-팝 관련 상품이 정말 많아요.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건 제 학생들이 수업시간 사이에 교실에서 K-팝을 틀어대는 소리가 항상 들린다는 거예요. 저는 2018년과 2023년에 중국에 있었고 그들은 K-팝을 들었습니다. 이 금지 조치는 중국에 한심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명분도 없었고 오히려 중국을 약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K-드라마를 시청하고 K-팝을 듣습니다.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K-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K-팝 음악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무능함은 흔한 일입니다. 중국을 요약하자면 그렇죠. 규칙이 많고 선택적으로 시행합니다. 애국심도 강하고 이민도 많습니다. 언제부터 독자 권위주의 정권이 좋은 것이 되었나요? 애초에 권위주의적으로 굴지 않는 게 어때요? 팝 음악을 금지하는 건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놔두는 거죠. 알아요. 마치 틱톡을 금지하는 것과 같아요.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해주세요. K-팝은 금지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K-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K-팝을 금지하고 중국만의 K-팝을 만들어냈는데 품질이 형편없어요. 전통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K-팝 중국 시장 대신 미국 시장에 집중하는 우회로를 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분노 유발책이네요. K-팝은 중국 전역에 퍼져 있어요. 중국에서 K-팝 확산을 막는 데는 별 효과가 없었어요. 소셜미디어와 상업적인 사업에서 너무 인기가 많아서 금지된 줄도 몰랐어요. 중국 전역에 퍼져 있죠. 내가 아는 중국 여자들은 다 K-팝에 푹 빠져 있더라. 역사상 가장 비효율적인 금지령이었을 거야. K-팝은 수년간 중국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제 중국 반응을 보면 시간이 지나고 선동하는 신홍위병의 위세가 줄고 일반 불법 시청자들의 진짜 반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류에 빠지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우리나라 일베들이 혐중을 이용해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보단 한류가 중국을 뒤덮어 문화적인 지배가 더 효과적입니다. 한국의 우호적인 중국인들이 더 늘어나면 중국의 신홍위병들의 억지 동북공정과 문화공정에 대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류에 빠진 중국인들이 그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EJ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